50대의 고민. 어쩌다 내 나이가 벌써 50대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난 시간 난 무엇을 준비했었나? 나를 자꾸 채근해 본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 게 자꾸 이제 은퇴 후 그러잖아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장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죠.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이상은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뭐 누가 나가는 사람은 건물주밖에 없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주인도 월세 받아야 되니까 나가라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본인만 잘 버티면 되는 거야. 장사를 잘 하면 되고 손님들하고 뭐 잘 교감하면서 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시대가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급변하고 있고, 워낙 또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판매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예전에 좀 피해 가자라는 차원에서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음식 쪽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 음식에 좀 약간 관심을 사실은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손을 댔던 것들이 이제 40대에 이렇게 막 습득을 해놨던 것들이 뭐냐면 손으로 빚는 만두예요. 피가 아주 얇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했었던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족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족발은 지금 보니까 대량 생산을 막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막 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도 들었었거든요. 워낙 대량 생산으로 저가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는 이제 그렇지만 미식가들은 이렇게 직접 사람의 손으로 삶고 시간이 걸려서 또 그다음에 그 따뜻하게 이렇게 온족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장의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몇이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사시사철 다 통하는 음식, 그 다음에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음식이었던 거냐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장수를 하는 편이에요. 좀 오래 하고는 있는 편이에요. 12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긴 시간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살아남고 싶고요. 그래야 뭐냐면 제가 선택했던 길이 옳았다라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나중에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뭔가 중간에서 제가 선택했던 길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 침략을 받고 제가 좌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마 좀 뭐랄까, 늘 항상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만을 되뇌이면서 늙어가겠죠.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꼭 한번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작은 경험들이었지만 그 농축시켜서 제가 뿜어냈던 그런 어떤 창업,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꼭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모르죠. 뭐 워낙 뭐 이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막 돌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에요. 뭐 물론 30대도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좀 저가에 사서 많이 올라서 이렇게 차익을 넘기는 형태의 어떤 부동산들을 좀 접근한다고 볼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같은 나이가 되면은 어떤 데 많이 꽂히냐면 월세를 받는 거에 많이 꽂히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점점 시대가 가면서 그 노령화돼 가면 아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본인들의 한 달 생활비, 그다음에 용돈 뭐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야기인즉슨 이거예요. 경매나 금매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상가도 있고 뭐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 그 종잣돈 그 시드머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 그러니까 평균가, 그러니까 일반 매매가보다 아주 낮게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어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월세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전 단계에 있는 금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매도 끼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거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 사업소득을 일으켜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쪼개서 하기보다는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호갱노노라든지 뭐 그 집닭인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조금 주변 시세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왜냐면 미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너무 준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나중에 미래의 할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내 스스로 정말 흔들림 없이 지켜갈 것이냐라는 게 사실 50대가 가지고 있는 뭐 꿈이자 관건입니다. 정말 노력들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꼭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뭐 정말 뭐 남들처럼 크게는 뭐 못하고 큰 돈을 벌 수는 없을지라도 뭐냐면 해보지 않고 그것을 뭐 멈춘다는 것, 그리고 해보지 않고 정지한다는 것은 어떤 기회도 올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던져서 좀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이도 보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정도, 이렇게 사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내가 좀 생활비에 조금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정도에서 뭐 월세 수입을 제가 뭐 진행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한 2년째 좀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사실, 어,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것들이 박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중지가 될지 모르고요. 뭐 끊어지는 순간에 뭐 저희야 살아가겠죠. 저희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자손들이 있고 자손의 어떤 조상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런 어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잘 이렇게 좀 섞어 놓고 조화시켜 놓고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대출이 전혀 되질 않아요. 10원짜리 하나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에 배우게 됐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노크를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보니까 그냥 관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경험자들, 조금은 또는 뭐냐면 전문가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수익을 좀 정말 앞으로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좀 수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노후를 좀 보내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절박한 어떤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월세화 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월세 수입으로 전환했을 때, 뭐, 아마 3주택자 이상이 되면 뭐, 다 걸리잖아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요즘에. 그래서 그 2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월세 수입이 유지비, 관리 보수 유지비를 제한 500만 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제가 볼 땐 괜찮지 않을까.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면 되고요. 작은 걸로 소규모로.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건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정도다 그러면 아마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후에 하면서 제가 조금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한민국에서 50대로 살아간다는 것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이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든 예전에는 솔직히 자영업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좀 피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영업도 잘만 고르면 괜찮아요. 요즘 같을 때에 정말 어떤 것이 괜찮은가라고 잘 볼 줄 아는 눈만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화이팅입니다.